네, 안녕하세요. 원래 이게 1, 2부로 나눌 건 아니었는데 핸드폰이 원래 길기를 못하는 건지 내 거만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난 잘린지도 모르고 한참 했는데 나중에 녹화본을 확인해 보니까 잘렸더라고. 그래가지고 뒷부분을 합니다. 안 해도 그만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조선의 이제 민초들의 삼중 민초들이라고 하기도 그러네요. 이번 얘기는 삼 중에 이제 나오는 건데 하나가 과거예요. 과거 시험.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시험. 과거 시험도 우리는 드라마나 그런 데서 보면은 이렇게 막 선비들이 쭉 앉아갖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하잖아요. 실제 그거하고 거리가 멀었어요. 굉장히 많이 타락하고 컨닝이라든가 뭐 갖가지 부정적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시험을 봅니다. 이게 보면은 있는 집 자식들이 이제 양반들 대부분 다 있는 집 자식이지만은 양반들이 과거 시험이 일종의 양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 멀리에서 여비 마련도 안 되고 힘들지만 먹고 살기 힘든 양반도 과거 때는 안 갈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은 과거 있는데 쟤는 안 가고 시험 보러도 안 갔네? 이런 소리가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 한 번 시험 볼 때 10만 명이 온다고 하면 답안을 내는 사람은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7만 명은 뭐냐? 그냥 머릿수 채우는 사람들. 안 왔다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 하여튼 있는 집, 그 양반 중에서도 좀 돈이 받쳐주는 사람들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자리 잡아주는 사람. 자리 잡아주는 사람, 답안 작성해주는 사람, 답안 작성한 걸 다시 또 써주는, 수리한 글로 써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 동반을 해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데 자기가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자리 잡아주는 사람은 왜 필요하냐? 나머지 두 사람들은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만 명이나 되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왕이 이제 직접 와서 이렇게 나와 계시는 그런 시험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음 날 이거를 공고를 해야 돼. 근데 지금처럼 뭐 객관식도 아니고 주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10만 명이나 되는데 그 가운데 3만 명이 냈어. 근데 그 시험을 이틀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3만 명, 6만 명, 6, 7만 명 정도의 답안을 보는데 이거 온 나라가 다 붙어서 답안을 확인하기 전에는 그걸 못 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앞에만 보고 앞에만 이렇게 그냥 몇 자 이렇게 훑어보고 하고 이렇게 넘기고 하는데 그것도 다 보는 게 아니라 앞에 300장, 500장 그 정도만 보고 뒤에 39,700, 39,500, 39,000이네. 29,700, 29,500장은 한 번 보지도 않고 폐지로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순서에다가 내 답안을 앞순서에다 넣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최소한 그 사람들이 읽어볼 기회라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 직일방방이라고 한다는데 이런 과거 시험을 그렇게 빨리 내는 게 중요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빨리 가서 앞자리에 있어야지 그 시험 이렇게 보면 앞에다 이렇게 쫙 자, 오늘의 문제는 이거다 하고 이렇게 쫙 펼쳐주면 그걸 또 빨리 봐갖고 와야 되는 것도 중요하니까. 말이 그렇지 10만 명이면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뭐 나왔다 그거 읽어갖고 들어가는 것도 큰일이잖아요. 그런 정도였을 때요. 그래 뭐 조그맣게 컨닝 페이퍼 해갖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 부정부패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꼭 인재의 등용문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도 아니었다. 그 백범 김구 선생 일지에 보면은 이제 그분이 조선시대 마지막 과거 시험이었는데 과거 시험을 보러 갔었던 경험담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스승, 아버지, 백범 이 세 분이 같이 가셨대요. 스승님이 왜 가셨냐? 답안 작성해주는 사람으로 간 거야. 김구 선생님도 그런 이제 시리에 편성해서 그런 걸 한 거예요. 이제 그거 가서 보면은 그 글에 나와요. 과거장을 막 묘사를 해, 막 사람들 이렇게 많고 저런저런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나중에 그런
과거장에 노소 귀천 없이 무질서한 거는 옛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하더라. 전통적으로 원래 과거장은 무질서한 거예요. 아, 네, 이거 적어놨어야 했는데, 이거. 아, 난장판. 난장판이라는 단어가 과거장에서 나왔대요. 과거 시험이 그렇게 난장판이었대요. 난장판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하여튼, 그, 전통이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글을 짓는 사람은 짓기만 하고, 쓰는 사람은 쓰기만 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가가지고, 선생님이 원래는 김구 선생의 답안을 작성해 주러 가신 분이었는데, 스승님이 김구 선생님 부탁을 했대요. 저는 젊어서, 앞으로 뭐 마지막 시험인 줄은 몰랐겠지. 저는 젊어서 앞으로도 기회가 있지만 아버님은 연세도 계시고,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오겠습니까? 저는 괜찮으니 아버님 답안을 작성해 주세요. 해서 스승님이 그래 기특하구나 해갖고 그러마 한 거야. 그러니까 옆에 그 뭐 다른 저기로 오신 분들인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 내가 너는 뭐 나보다는 잘 쓰겠지만 하여튼 자네는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니까 자네 답안은 자네가 쓰고 아버님 거는 내가 써주겠네. 그래갖고 옆에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주 그래 스승님이 그 답안을 작성을 하고 옆에 그 나서기 좋아하시는 양반이 아버지 답안을 적어주고 필체로 해서 그렇게 해갖고 과거 시험을 보셨답니다. 이러다 이 과거 시험이라는 게 인계의 원래 등용문인데 원래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몇 년이내 한 번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어떤 왕부터였다는 해마다 해마다는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필요 인원하고 상관없이. 근데 표술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자꾸 사람을 뽑아놓고 그러니까 합격하고서도 직업 없이 노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소수 문벌 가문에서 벼슬을 독점하는 현상이 생기고 뭐 명문가라는 가문들이 다 이러지는 않겠지만 이런 과정을 걸치면서 명문가의 그 전통, 명문가의 그 이름이 쌓여져 가는 그런 가문도 많았을 것이다. 당선이 돼도 합격을 해도 줄이 있어야지 벼슬을 얻고 줄이 없으면 합격을 백날 해봐야 소용없고 그런 시절이었었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요새도 그렇다고는 하지만 개천에서 용나기가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속담도 그렇겠지.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려우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속담이 회자가 되는 거겠죠. 하여튼 이런저런 생활상이 이 책에 많이 나와요. 깡패들, 기생들 등등 여러 부류 우리 역사의 뒷골목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단락으로 나눠져서 나오기 때문에 읽기도 좀 편한 편이고 괜찮습니다. 심심풀이도 되고 지식도 쌓이고 이 책이 있는지 한번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못 찾아봤는데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또 4차 유행이나 해가지고 아주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건강도 조심하시고 접종률이 높아지다 보면 면역력도 생기고 그러면 유럽이나 그런 데처럼 풀어주겠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고생들 많으신데 조금만 더 고생하시고 너나 없이 힘듭니다. 건강 조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